곤니치와 키무군 데스. 여러분, 저번 동영상에서 얼굴을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눈이나 코 등 각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눈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눈을 그리기가 어려우시거나 항상 같은 눈만 그리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팁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눈은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귀나 코, 입에 비해서 캐릭터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말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그림을 볼 때 매우 주의 깊게 바라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총 3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눈썹과 속눈썹과 눈동자입니다. 각각의 부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정확하게 눈을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썹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눈썹 역시 사람마다 그 두께나 모양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눈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눈썹이 얇아진다는 것과 중간에 한번 꺾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꺾어지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래도 중간 지점을 넘어서 꺾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꺾어지는 각도를 조금 조정하시면 느낌이 다른 눈썹을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실 때는 이러한 특징과 함께 전체적인 각도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각도를 조금만 틀어줘도 같은 모양에서 전혀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꺾어지는 곳의 각도를 가파르게 조정하시면 꽤 활동적인 인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캐릭터에 따라 두께나 전체적인 길이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짜리몽땅한 눈썹이 있습니다. 자, 이 눈썹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즐거워서 웃는 눈썹부터 얼굴을 찡그리거나 놀랐을 때의 눈썹까지 눈썹은 입과 더불어 캐릭터의 표정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부위입니다. 한번 이런저런 표정을 관찰해 보세요. 눈썹이 정말 많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속눈썹입니다. 속눈썹은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로 나뉘는데요. 두 부분 다 한 번씩 꺾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 모양은 전체적으로 둥그스름한 마름모 모양이 됩니다. 이 꺾이는 부분에 각도를 조정하시거나 조금 둥글게 그리시게 되면 매우 다채로운 종류의 눈을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쌍꺼풀이나 눈물 언덕, 세세한 묘사를 더하게 되면 훨씬 더 현실 같은 눈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눈을 그리실 때는 먼저 미간 사이의 거리를 중간 지점부터 정확히 재시고 윗눈꺼풀, 아랫눈꺼풀 순으로 그리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양쪽 눈의 밸런스를 쉽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좌우를 번갈아 가시면서 비교해가며 그리시면 훨씬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정확한 밸런스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 눈이 다 양눈이 조금씩 이렇게 다르기도 하니까요. 전체적인 각도와 눈꺼풀의 두께를 조절하시면 차분한 눈이나 좀 이런 만화에서 사용하는 과장된 느낌의 눈까지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속눈썹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눈썹이 캐릭터의 분위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성격이나 표정이라고 하지 않고 분위기라는 다른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속눈썹도 표정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속눈썹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눈썹의 모양을 바꾸는 것만으로 캐릭터의 인상을 확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꼭 사나워 보이는 눈매를 가졌다고 해서 그 캐릭터가 보이는 것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눈을 한 캐릭터라도 상냥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우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는 외곽선과 동공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색을 제외하고서는 멀리서 봤을 때 크게 구분할 수 있을 만한 특징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의 모양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가상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변형이 이루어지는 부위이기도 한데요. 전체적인 모양을 타원이나 각진 도형 모양 혹은 아예 관련이 없는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까지 있고 동공 또한 단순한 원부터 십자나 하트, 심지어 아예 그리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스타일을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이 분명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눈만 보고도 그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눈동자를 그리는 것이 여러분의 그림에 잘 맞을까요? 가장 현실에 가까운 눈동자는 역시 정원의 적당한 크기의 동공을 그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눈을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만 만화적인 표현이 많이 가미된 크고 과장된 눈꺼풀 안에서는 너무 흰자가 많이 비쳐서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만화에서는 이 눈동자를 단색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원으로 눈동자를 그리는 것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 방식 중 하나입니다. 아마 큰 눈꺼풀에 맞는 눈 모양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려보시면 정원으로 그렸을 때는 흰자가 많이 비쳐서 조금 위화감이 느껴지던 그림도 안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단점은 감춰지는 부분이 거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까지 전체적인 모양을 어느 정도 인식하시면서 그려야 예쁘게 그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조금 각진 다각형 모양으로 눈동자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모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하이라이트나 채색할 때도 비슷한 모양의 터치를 남겨주시면 통일성 있는 스타일로 그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동공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하시는데요.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눈동자는 형태뿐 아니라 채색 시에도 많은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자기만의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각 부위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그럼 오늘도 배운 대로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봅시다. 목표는 최대한 많은 종류의 눈을 그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왼쪽에 여백의 이런저런 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 짠! 완성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동영상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와 같이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도움이 안 되신 분들도 좋아요와 구독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코 그리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 그리기 정말 어렵죠? 다음 동영상에서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마따네.